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송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을 하고자 할 때 가맹 본사를 선별하는 팁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본사가 상권 분석을 해줄 의무가 우리 가맹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상권 분석을 만약에 할 때 그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됐을 때 장사가 되지 않거나 생각한 것보다 매출이 나지 않았을 때 소송 중에 본사 측에서는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해요. 계약서에 봐라. 점포 선정에 대한 책임은 점주에게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그 가맹계약서는 40~50페이지 정도의 페이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줄을 보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가더라도 본사가 해준 상권 분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점주의 귀책이 굉장히 많이 상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본사가 상권을 정말로 분석을 해주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미팅 과정에서나 그 분석 자료를 서면화된 형태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요. 근데 보통 본사의 홈페이지, 창업 안내 이런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본사가 마치 점포를 선정하고 상권을 분석해서 점포를 선정하고 이런 절차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라고 이제 표기해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광고고 홍보인 거지 실제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본사는 많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사가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본사 대표님도 사실상 이제 직영으로 자영업을 하시다가 이 브랜드가 사람들이 막 가맹을 내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가맹을 내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상권 분석을 전문적으로 한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본사가 계약 체결 전에 상권 분석 의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여러 본사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컨설팅 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서 상권 분석을 의뢰했다면 그 상권 분석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따질 수가 있죠. 그때부터는 상권 분석이 법적인 의무가 되니까요. 근데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에도 이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지 이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는요, 본사가 혹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반드시 계약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해야 한다. 그래서 본사가 책정한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해야만 가맹점을 개점할 수 있다. 이런 본사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사가 감리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사의 브랜드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사가 감리는 할 수 있고요. 최소한 본사가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간판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간판에 대해서는 본사한테 입금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전체 인테리어를 본사가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인테리어 도안이라든가 이 정도만 본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감리를 한 다음에 그런 대가를 본사가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업체를 비교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업체마다 인테리어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액을 최소 5군데 이상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일단 계약 기간은 첫 해는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임대인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2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중도 해지할 경우에 2달치 혹은 3달치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삽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창업자 10분 중 9분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폐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임대 기간까지 장사는 하지 못하는데 임대료만 계속 나가는 거죠.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요. 그래서 이런 특이하게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산정을 해서 약정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노후 건물에 들어가시는 경우예요. 이때 계약을 하고 난 당연히 인테리어를 1억을 들여서 지출을 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우리는 재건축을 할 거니까 갱신을 하지 않겠어. 혹은 나는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거니까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계약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없어. 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건물에 입점하시게 되면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계약을 하기 전에 혹은 중개사분이나 임대인을 통해서 향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되고요. 또 건물을 매각 후에 매수인이 리모델링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매매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여쭤보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매매가 되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실 수는 있어요. 10년간. 근데 만약 최초 계약 시에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언제 이후부터는 내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최초 계약 시부터 명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갱신도 안 되시고 권리금 회수도 안 되신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상권에 입점을 하는 경우에는 이 특수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통상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매장을 얘기해요. 보통 수수료 매장이다 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정액을 낸다기보다 매출 대비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죠. 근데 이런 곳은 당연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돼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본거래 약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저조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백화점이나 대형몰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특수상권 이 담당자들이 가맹점주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점주들이 지금처럼 나가지 않겠다 혹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본사와만 계약을 한다 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용 처리가 안 되세요. 보통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 사업자를 내시지 못하면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없는 부분도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본사의 매출로 잡히고 본사가 비용 처리를 할지언정 그렇다고 본사가 법인카드를 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쓴 부분들에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서 순수익 구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점주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권리금 내가 회수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협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